안녕하세요. 연희동 김씨입니다. 오늘은 그 민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뜬금없이 왜 민영화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요번에 그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적자가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도는 것 같아요. 아니, 적자가 심한데 민영화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게요,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적자가 심하면 그 요금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반발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게 투표를 할 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자, 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반발이 심하니까 올리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표를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번 이러면 본인들한테 득이 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팔아버리면 민간에서 요금을 올리든 말든 자기네 책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니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팔아버려야 되겠다. 민영화 시켜서 내가 요금을 결정하지 않고 지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하면 좋겠다. 와, 얼마나 이게 편한 발상인가요? 그런데 제가 이거의 위험성을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민영화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개인이든 뭐 사적인 단체든 인수를 해서 현실화 시킨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화라는 말이 어느 정도일까요? 인간은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요. 사악하고 자기주도적이고 야비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의 이익이 일어나는 일과 1억의 이익이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대신에 1,000만 원의 이익이 일어난 일은 당신이 이익은 좀 적지만 그 1,000만 원을 벌 때 양심적으로 많이 꺼리치킬 힘도 없고, 그리고 대신 내가 1,000만 원을 이익을 보지만 9천만 원은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보니까 좀 도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편해요. 하지만 남들이 가져갈 9천만 원까지도 내가 다 싹쓸이해서 털어온다 하면 나에게 1억 원의 이익이 생겨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100명의 질문자에게, 100명의 청취자에게 한번 물어보면 아마 1번을 고르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고 2번을 고르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개인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진상인 고객들 또는 진상인 주차하는 사람들 또는 진상인 소비자들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예로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작년 말에 가스하고 석유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예, 가스하고 석유가 올라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한여름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가스요금 때문에 엄청난 가스요금 상승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몇천만 원이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미국은 가스요금 회사가 다 민영화된 회사입니다. 민영화된 회사는 뭐죠? 핵심이 수익이에요. 수익을 쫓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가스 회사를 소유해서 지역 발전을 한다거나 지역에 좋은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엔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들이 민영화가 안 되고 국유화가 됐으면 어땠을까요? 예,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생활을 위해서 아마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게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자제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전처럼, 한전가스공사처럼. 물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상당히 세요. 그렇지만 인건비가 1,000만 원, 2천만 원 더 오른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10만 원, 100만 원씩 오를까요? 그렇진 않아요. 10만 원, 100만 원씩 올린다면 몇천억, 몇 조 원의 이익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월급 1,000만 원 올렸다고 그 요금까지 올릴 수 있을 수는 없어요. 또 하나, 시민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정부는 눈치가 보여서 요금을 많이 못 올립니다. 그런데 그게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제한이 없어요. 왜요?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절대 민영화는 막아야 되는 것들이 국가의 기관시설, 특히 전기, 요금, 도로, 항만, 건강보험도 똑같아요. 국민연금도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운영하는데 만약에 민간이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거기서 수익의 90%는 자기가 가져가고 수익의 10%는 여러분에게 준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매번 수익이 날까요? 적자가 나는 해도 있겠죠. 적자가 나는데 유지비는 가져가고 적자는 여러분 몫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모든 민간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기관시설에 관련된 것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표를 잃어버릴 확률이 높거든요. 현실적으로 원가가 100만 원짜리 전기요금이 90만 원에 준다 그러면 10만 원씩 계속 적자가 나겠죠. 그래도 국민의 삶을 위해선 함부로 못 올리는 게 국민들에겐 좋겠죠. 그런데 민간은 1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수입해서 1000만 원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고요? 야, 비싸면 딴 데 가서 써.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민영화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희 건강보험도 사실은 전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강보험도 병원을 특정한 병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병원비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시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그런 병원이 생기면 당연히 그 병원은 최고의 의사를 모시기 위해서 고액의 의사들을 불러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비를 최고의 의사를 모셨기 때문에 병원비를 보험이 적용되지는 최고의 병원비를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누가 갈까요? 거기에 재벌 회장님이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은 병원비가 뭐 1000만 원 나오면 비싸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병원비가 10억이 나와도 비싸다고 안 할 거예요. 왜요? 재산이 몇천억이 되니까, 몇조 원이 되니까 10억은 껌값인 거죠. 물론 이분들도 한계가 있겠지만 100억까지 올려도 갈 겁니다. 자기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시장에 가장 실력이 있는 소문이 난 의사들은 다 그리로 갈 겁니다.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이 어떻게 되겠죠? 제대로 의료를 행위할 수 없는 의사들만 남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방의 KTX를 놓고 서울역 쪽에 매 주말마다 약을 바리바리 싸들고 KTX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심심치 않게 본다고 해요. 왜냐고요? 지방에서 자기 병 때문에 제대로 된 수술을 못 받고 서울에 올라오면 지방에서는 절대 수술을 못 한다는 그러한 병도 서울에 와서 4대 병원 있죠. 아산병원,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또 하나가 어딘지는 삼성의료원 같은 게로 알겠네요.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환자분 금방 수술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수술을 지방에서는 종합병원 가보세요. 대학병원 가보세요. 저희는 수술 못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민영화가 되면 여러분들은 늘어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공요금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을 생각을 하고 민영화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좀 과한가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돌아가는 것에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관심을 갖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주의 깊게 보신 후에 그거를 막아야 합니다. 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볼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번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건 뭐냐면 어떤 분이 올린 글인데 미국에서 수술을 해서 나온 수술 비용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면 이분의 수술비가 얼마 나왔나 미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위에 올라와 있네요. 무슨 수술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반절제 비용이라고 했나요?
수술 결정을 했는데 대략 4만 불, 3만 7천 불 정도 나왔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네요.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 미국의 그 보험 회사에서 청구가 돼서 수술했는데 큰 병은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입원해서 퇴원까지 7시간 걸렸다고 하는데요. 7시간 걸렸는데 4천만 원? 와, 이게 가능한가요? 예? 여기도 웃고 있습니다. 저렴한 차 한 대 값이라고.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토돌이 잠깐 누웠는데, 그래서 민영화를 해야 될 것과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부동산 시장도 정부가 민영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통제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을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부동산이 다 똑같아요. 전 세계 기관시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고 마음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을 놔두면 정말 마음대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빨을 하나 뽑았는데 10억을 받으면 여러분은 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손가락 하나 잘라줬을 때 봉합수술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보험이 없는 경우에 자기 돈으로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잘라진 손가락을 봉합 못하고 그냥 떨어뜨려 놨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하고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항상 눈 뜨고 지켜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본소득, 기초소득,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초소득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기초소득은 풍족하게 주지 않아요. 최소한의 연명을 위해서 기초소득을 줍니다. 기본소득을.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통화량 증가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겐 작은 금액이지만 그 많은 숫자를 곱하면 엄청난 돈이 시장에 유출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통화량 증가는 자산시장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자산시장이 상승한 이후에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집이 없고 월세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세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사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고요? 예, 산속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를 빌려서 주인이 찾지 않으니 수리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기관시설이 민영화되면 안 된다는 것, 기본소득이 여러분의 삶을 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순이와 민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고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 입은 입이 아니고요. 주장하지 않는 주장은 주장이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는 선택권은 죽은 선택권이에요. 법조문 중에 제일 유명한 법조문이 하나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 맞는지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주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너무 과격했죠? 예, 오늘은 민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민영화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